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 관세 불확실성이 차츰 거치면서 장 초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에 상단은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장중 하락으로 전환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주가 올해 1,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로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의 방한 소식도 전해지며 전문가들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에 미국 빅테크 관련 ETF들이 수익률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로 국내 조선업종 ETF도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HBM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잇따라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 혼조 양상이 짙었던 양시장이었습니다. 미 관세 우려가 다소 진정세로 돌아서면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면서 이 경계감 속에 지수 상단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미국발 관세 우려를 이 빙산에 빗대 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SK 하이닉스 1%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SKT의 급락세, 지수의 하방 압력이 더해졌습니다.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제약바이오주의 약세 속에서 이 하락세를 그렸고요. 이 중 특히 SKT 해킹 사고 여파로 보완주가 들썩이면서 전반이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1분기 GDP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인 국내 증시였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저희는 어떤 기회를 잡아봄직할지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예. 이번 주 정말 많은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국내 증시는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 좀 어떻게 지켜볼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미증시가 너무 좋았어요. 네. 4일 연속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로 마무리가 돼서 오늘 아마 월요일장 시작하면서 기대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의 시장의 약세 구간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로 시장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장중 등락, 1일 등락 차가 갭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졌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0.1%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1.41%의 약세 흐름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내용들로 전개가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우리가 한 번씩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코스피와 코스닥은 좀 엇갈린 시장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따가 HTS를 한번 보면서 오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그려가 볼 거고 이번 주 한 주의 움직임들을 하나하나씩 예측을 한번 해보면서 주간 일정과 더불어서 이번 주에 가장 적절한 전략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또 마무리를 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제가 잠깐 얘기했죠,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제가 열심히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페이지 정도 작성을 또 이번 주에도 마무리를 지었는데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일정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 앞서 앵커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밤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히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주가가 좀 다소 조금 침체권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국내 지수는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탄력도가 높지는 못하는 게 사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런 이제 일정들을 이번 주 한 주 내내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일정집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월요일입니다. 아직도 화요일, 수요일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 쉬고 뭐 금요일까지. 주 초반이니까. 그리고 주 초반도 초반이지만 사실은 5월 달로 넘어가는 주간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오늘 같은 경우는 달력상으로는 4월 달이지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5월 달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일정이 중요하다. 이 일정표를 받고 싶다, 일정 리포트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 안내 통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무료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좀 볼게요.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습니다. 주중에. 그에 따라서 오늘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주의 약세가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제3통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뭐 알뜰폰, 이 사업자들의 주가는 굉장히 뽕 뛰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침서부터 뭐 모니터랩이라든지, 그죠? 한싹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정보 인증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보안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오전서부터 시장을 좀 압도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 SK텔레콤의 유심 개인정보 유출이 과연 어디까지 파장이 보여줄지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국가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큰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의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덤덤해져 있잖아요. 내 개인정보 뭐 하도 뭐 많이 뭐 퍼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이 SK텔레콤의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삼성그룹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상당히 조금 어떠한 영향력들을 좀 보여줄지 한번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은 아마 상반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 특히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1.4%가 빠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도대체 왜 코스피는 지켰는데 코스닥은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나? 몇 가지 요인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헬스케어 관련 종목군들. 특히 알테오젠이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동안에 올랐고요. 그리고 순환매 관점으로 놓고 봤었을 때 다른 섹터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수급이 빠져나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있었어요. 근데 장중에 여러분들 오름 오름 테라퓨틱스라는 제약바이오 종목이죠.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미국의 일상을 자진 중단을 시켰죠. 이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오름 테라퓨틱스는 하한가로 들어갔고요.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쪽에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약세 흐름들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시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최근 들어서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가장 지수를 좀 크게 끌어올렸던 종목군들이 여러분들 어떤 종목군들이죠? 대선 테마주들이죠. 대선 테마주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대선 테마주들 얘기를 해드리면서 앵커님, 네. 제가 투트랙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린 지 되게 꽤 오래됐죠. 그렇죠. 많이 언급해 주셨죠. 네, 한 1, 2주, 뭐 빠르면 1주, 좀 늦게 좀 여유 있게 말씀드렸던 게 한 2주가량 되는데 그때가 전체적으로 대선 테마주들의 정점을 찍고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선 후보를 결정을 지을지 아직 오리무중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덕수 총리 사표를 낸 이후에 대선 출마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대선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뭔가 이제 변수가 좀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각 당의 후보들이 결정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정책으로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동안에 움직였던 대선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인맥주로 분류되는 오리엔트 전공이라든지 오리엔트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일성건설, 동신건설 이런 종목군들 10% 이상씩 빠지는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들에 대한 변동성이 그동안에는 컸잖아요. 변동성이. 근데 그 기운 자체, 그 에너지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변동폭도 상당히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빠지다 보니 코스닥에 대한 하락세가 이러한 코스피와는 다른 양상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마지막 주로 좀 보시게 되면 오늘 실적 발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전체적인 시황 얘기를 풀어드릴 때 다음 주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쉽게 얘기해서 블루칩들, 그리고 시장의 영향력들을 굉장히 꽤나 크게 줄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예정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그 첫날이에요. 특히 이제 하나오션들 많이 관심을 좀 가지셨을 텐데 실적 너무 좋았어요. 하나오션 실적 너무 좋았고요.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알파 수주 모멘텀들까지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붕 뛰었다가 쭉 가라앉는, 쉽게 얘기해서 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세론이 만들어지는 현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시장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매로 인해서 트레이딩으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보다는 일단은 시세에 좀 연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오션에 대한 움직임들은 특징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실적 발표 때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적이 좋을 거야 붕 들어가 있죠. 정말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만큼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차익 매물들이 쑥 나오는 거죠. 그죠? 일정 범위 안에서 눌림목을 만들어준 이후에 다시 한번 조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떠한 흐름들로 재개가 될지 여부들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수 차트를 우리가 점검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코스피 차트거든요. 오늘 우리 이 상한가 로켓 배송 얘기를 해드릴 때 항상 수요일 날 우리 야간 방송 하죠. 그죠? 수요일 날 야간 방송합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7시, 8시까지. 근데 늘 정기적으로 하는 또 제가 온라인 방송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요일 날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방송 들으러 오셨던 분들, 우리 밑에 안내를 통해서 들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일요일 날 방송합니다라고 또 안내까지 다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이거 지금 지수 생각보다 되게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코스피, 코스닥, 미국의 나스닥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키 맞추기를 한 상태거든요. 보시게 되면 키 맞추기 한 상태예요. 나스닥과 이게 지금 나스닥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지금 나스닥이 이러한 형태로 빠지는 구간 동안에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냐? 계속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잖아요. 코스피, 코스닥이. 그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보시게 되면 대선이라는 하나의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좀 낮았던 그런 이벤트들 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현재까지 나스닥과 우리나라 증시의 키 맞추기는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자까지로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올리려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뭐 트럼프가 지금과 같이 관세에 대해서 2주, 3주 내에 협상이 마무리가 될 거야, 좋은 협상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던져주던가 아니면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뭡니까, 여러분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을 내보내 주든가 아니면 스콧 베센트가 확실히 중국과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사실은 할 거야라는 얘기를 하다가 일방적인 협상은 안 돼라는 이야기들, 뭐 시장의 기대감들을 좀 깎아내리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나스닥도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나스닥이 현 시점에서 약간은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약세 쪽으로 또는 쉬어가는 구간들로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 밑에 보시죠,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제가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이죠. 실시간으로 놓고 보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70%대까지 리바운딩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들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에요. 그럼 이 피로감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게 이번에 만약에 실적이 어느 한 급이라도 미스가 딱 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저점 구간에서 들어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사기보다는 어때요? 매도를 밀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면 너무나 좋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어느 한 군데에서 균열이 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주가 탄력도가 상당히 좀 낮아질 수 있다. 근데 기존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찌됐든 지수가 4월달, 3월달 말 그리고 4월달 2주차 때까지 4월 9일이죠. 이 기간 동안에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이 관세였잖아요. 근데 이 관세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미 정부가 알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인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기존에 이 정도의 하락세가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 구간은 눌림목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대선 테마주들 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매매했고 저도 열심히 매매했고 수익률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점서부터 선선히 대선 테마주 끝나면서 투트랙으로 가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들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해드렸잖아요. 그죠? 그 부분들에 대한 눌림목 그리고 여기에서 주도주가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러한 주간이 이번 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자, 코스닥주 볼까요, 여러분들? 코스닥 똑같습니다. 이미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선 테마주들 차익 매물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과연 현재 이 구간이 조정폭이 2평을 기준으로 조정폭이 나올 거냐 아니면 횡보했었던 이 캔들의 가격대에서 조정폭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리바운딩이 될 거냐 이것들을 판단 내리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4월 달의 분위기와 5월 달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종목에 대한, 섹터에 대한. 아셨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 PPT로 돌아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 일정이에요. 특별한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 예, 이번 주는 그냥 이겁니다. 예, 실적들. 아이고, 칸도 부족해가지고 따닥따닥 붙어 있네요. 그리고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애플, 아마존까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엑손모빌까지 딱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날은 휴장 있고요. 금요일날 또 중국 시장 휴장입니다. 이 사이사이에 어떤 이야기들 이어질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요 일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일일이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기업 실적 오늘 뭔데?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체크하기 일일이 힘드시잖아요. 그거 제가 다 정리해 놨으니까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되고요. 밑에 하단을 통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일정 리포트 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장 특징적인 부분들만 짚고 넘어갈게요. 내일 일본 증시는 휴장이에요. 예, 일본 증시 휴장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후보 3차 경선 진출자 확정이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변수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내일 양자 표준 기술 전문 기업 SDT 금융산업에서의 양자 컴퓨팅 활용 포럼 개최가 있습니다. 이게 좀 맞물려 있어요. SKT 개인정보 유출이 어찌됐든 이제 보안주 형태의 종목군들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양자 컴퓨팅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 쪽,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종목이 사실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보안주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결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요 일정도 내일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뭐 나오는 미국의 경기 지표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밤에는 이제 스타벅스, GM이죠. GM, 그다음에 이제 코카콜라, 그다음에 페이팔, 그리고 최근에 화이자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실적 발표 있고요. 허니웰까지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장중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약간은 좀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또 간밤에는 또 미국 기업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또 시장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서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적인 부분들은 뭐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또 중요한 실적 발표 기업들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 하나하나 체크만 해드릴게요. 에코프로비엠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이차원지 관련해서. 과연 이차원지 관련된 1분기 실적들이 예. 모르겠어요. 시총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막 늘어나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시장 자체에서는 이제 투심이라는 개념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아서 실적이 일단은 시장 예상치를 어느 정도 상회하는지 이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숲 있죠, 숲. 아프리카 TV.
요것도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렸던 상태였기 때문에 요것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게임주 쪽으로는 이제 크래프톤, 그 다음에 요새 하나그룹 좋아요. 하나시스템 실적 발표입니다. 요거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대덕전자, 한미약품, 현대건설까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아마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내 종목도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이거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일정표 꼭 받으시러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제 월요일이에요. 5월달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시황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들 이야기들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약세 구간은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됐지만요. 실적을 예의주시하면서 장중에 등락을 거듭했던 국내 증시입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 빅테크들의 이 실적 발표부터 이벤트들 정말 많이 앞두고 있죠. 이런 시장의 흐름을 좀 미리 파악하기 위해선 주간 일정 정리가 정말 필수적인데요. 이 많은 내용들 또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요 일정을 기준으로 관심 종목들의 리스트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생생하게 또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이 매매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주간 전략 미리 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민이 되는 부분들부터 또 종목들의 전략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피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혼조세를 보인 오늘의 시장 속 전문가님의 전략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같은 좀 이런 시장 속에서는 어떻게 좋은 종목을 발굴해 볼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지켜봐야 할지 전문가님의 팁과 조언이 궁금합니다. 예. 궁금하시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에서 시장보다 앞서서 계속 다 얘기해 드렸어요. 그렇죠. 3월 마지막, 4월 초반에 시장 정확하게 예측해 드렸죠. 뭐라고 예측해 드렸나요, 여러분들? 자, 우리 시장 좀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자, 우리 시장에 수급 들어가는 쪽으로 다 한번 가 보시죠. 라고 해서 그때 대선 테마주들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선 테마주는 이제 거의 끝물일 때 우리가 자, 우리 매도하고 내려가시죠. 라고 해서 투트랙이라는 전략까지 다 얘기해 드리면서 시장에 한 발 앞선 프론티어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황에서도 잠깐 뭔가 힌트 아닌 힌트를 좀 드리긴 했지만 시장에 눌림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라는 이야기들을 기준으로 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포인트 기법은 딱 하나예요. 예, 시장 보고 그 시장에서 원하는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원포인트 기법을 얘기할 때 심플 이즈 베스트, 간단하게 하자 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또 시장이 한 바퀴가 돌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제가 뭐 했죠, 여러분들? 급등장, 급락장 어떻게 대응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지금서부터는 일단은 급등장은 다 끝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끝났다고 보거든요. 단기간 안에. 그럼 지금서부터는 종목의 로테이션이 돌아가면서 시장이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눌림목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눌림목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눌림목의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거 안 잡으면 여러분들 요만큼 올라와서 이만큼이 눌림목인지 이만큼이 눌림목인지 정말 이만큼이 눌림목인지 아무도 기준이 없어요. 아셨죠? 근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종목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장의 조정폭만큼 내 종목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느냐가 눌림목이에요. 자,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실전 예제를 통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포인트 기법을 통해서 매매를 했던 종목군들 수익률 보시면은 뭐 너무 좋아요. 네, 뭐 너무 좋다는 말 말고는 해드릴 게 없어요, 사실. 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여러분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수익률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죠, 여러분들. 좀 굉장히 다르게 설명드리지 않나요? 그 시장에 맞는 종목군들을 보셔야 돼요. 수익률은요, 여러분들, 내 컨디션 또는 그때 당시에 내가 시장을 읽은 상태에서 대장주를 잡느냐 주변주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 등락에 대한 폭 자체는 굉장히 커져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은 시장의 트렌드를 내가 따라가 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시장의 국면마다 내가 이 시장의 트렌드와 패션을 잘 따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늘어나실 거예요. 왜? 그만큼 경험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 막 100%, 200%, 300%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혹 하셔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나는 주식 처음 하는데 100%짜리 먹고 싶어. 200%짜리 수익 내고 싶어. 300%짜리 수익 내고 싶어.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초심자의 행운. 아시겠죠, 여러분들? 주식판이 그렇게 뭔가 갬블러처럼 들어오시는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익률에다가 뭐 빨간색 칠은 해놨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이 시기 때 왜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했는지, 자, 그리고 4월달 넘어가면서부터 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했는지 이거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인정을 해주게 되면 수익률이 이렇게 나와요. 30%, 40%, 50%, 60%, 70%, 30%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근데 이제 막 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뒷북 치러 들어가시죠? 대선 테마주 지금 잡아야 되나? 막 이러신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트랙고 끝났다고, 그 시점에서. 그죠? 그나마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코나이가 좀 올랐을 거예요. 그건 이따가 기사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다음에 4월 7일 나서부터 4월 10일까지 종목들도 보세요. 통상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종목들이 아닐 거예요, 이 종목들이. 자, 그다음에 16일까지가 거의 하이라이트예요. 대선 테마주들, 급등주들. 자, 그다음서부터 이제 종목들이 슬금슬금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여전히 좋아요. 시장의 패션과 트렌드만 따라가게 되면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어떤 종목은 뭐 5% 먹고, 어떤 종목은 7% 먹고, 어떤 종목은 20%, 30%씩 먹는다고. 내가 찍는 종목이 무조건 다 상한가 갈 거야. 100% 갈 거야, 200% 갈 거야, 300% 이런 거 없어요, 시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최영동 전문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똥구름 잡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시장에서.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저희가 어떤 매매들을 했는지 보자고요. 오늘 오전장에 저희 한국정보인증 매매 들어갔습니다. 밑에 보이시죠? 안내해서 들어오세요. 자, 28일 날 오늘 두 종목 저희가 매도를 했거든요. 하나는 한국정보인증, 그리고 하나는 SOS랩. 이거 매매했습니다. 자, 한국정보인증은 앞서서 말씀드렸죠. SKT. 이거 전 시장의 참여자들이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어떠한 형태로 움직였는지 보자고요. 자, 일단은 SOS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에요. SOS랩. 이거 지난번에 여러분들 제가 히든 종목에 히든의 히든으로 어떤 얘기 해드렸나요?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얘기해드렸죠. 테슬라가 5월달, 6월달 진행되게 되면 새로운 산업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질 것이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로보택시. 이거 이미 6월달에 여러분들 로보택시 시제품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시장 밀릴 때 투트랙이야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이거 딱 눈치를 채셨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트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 우리? 차트를 한번 볼게요. SOS랩입니다. 이거 지금 작아서 안 보이시죠? 제가 요거를 넘겨볼게요. 차트로. 알트 탭으로. 자, 넘기고 SOS랩. 요 차트입니다. 자, 일봉에 대한 움직임들이거든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 투트랙으로 얘기를 하자라고 했었을 때 그 시점이 언제예요? 4월 중순서부터 제가 투트랙 얘기했죠. 그러면 4월 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가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내가 6월 달에 일정이 뭐가 잡혀 있어요? 로보택시 잡혀 있잖아요. 이게 잡혀 있으면은 여기서 주가가 더 이상 안 밀리니까 여기서 매집이 들어갔었어야 된다고.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고가 찍고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41%가 빠져버리니까 얘도 고점 찍었다가 밀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종목 같은 경우 아침 8시부터 시작하는 프리마켓에서 10%, 11% 막 급등하고 있다고요.
물론 정규장에 들어와서는 이 상승폭들을 다 반납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자고요. 좀 쉬우신가요? 설명이? 어렵나요? 앵커님?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왔거든요. 테슬라 로보택시 확대 예고, 머스크 낙관 속 시장은 신중하다. 자, 테슬라 사이버캡, 양산채비, 삼성전기 대덕전자 기판 공급 등 이거는 사실은 뭐 별개 앱이니까. 근데 그 이전에 지난주에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정부에서 일 거의 다 마무리 졌다. 도지 쪽에서 급하게 해야 될 일은 마무리됐으니 내가 어디로 간다? 자, 테슬라로 다시 들어가서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 얘기 하잖아요. 간단하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아직 5월 달 안 됐어요, 여러분들. 로보택시가 한 달 내내 어떤 스토리가 나올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매매를 한 거는 이때서부터 매매했다고. 이게 날짜가 안 나와 있는데 저희 10,000원대서부터 매매 들어갔습니다. 지금 11,000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매매 들어간 거예요, 10,000원대서부터. 세워라 내워라 가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우리는 어차피 일정이 있고 시장 밀리거나 아니면 다시 밀려도 이 구간에서의 저점들이 다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눌림목으로 인식을 하고 매매를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매매에 대한 스케줄을 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실전 매매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를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로 매도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일정 매매들이라든지 일정들만 알고 계시게 되면 그냥 매매를 해야 되는 기본적인 기법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이 기업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장의 분위기가 먼저 올리고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이 기업이 돈을 버는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게 주도주가 돼서 쭉 가는 거예요. 분위기를 잡아가며. 아시겠죠? 아직까지도 로보택시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는 1월 달과 5월 달과 6월 달까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 보세요. 쭉 올라갔다가 실적 발표가 뚝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기대감들이 여기를 끌어올린 거라고요. 기대감이 현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차익 매물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 로보택시 아직까지 일정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이버캡. 이게 만약에 6월 달에 성공적으로 나오고요. 그죠? 구글의 웨이모, 중국의 비아디, 샤오미, 텐센트 이런 쪽 애들이 또 로봇 쪽에서 붙는다. 로보택시 쪽에서 붙는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한번 1월 달, 2월 달에 보여줬던 자율주행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라고 하면서 관련 종목군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종목들이 잡히겠죠. SOSL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거 히든 종목으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SOS를 툭 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 안에 있는 일정들이나 아니면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종목들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일단은 이거를 보시게 되면 제가 문자를 다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하셔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로 차트 그려놓고 여기가 매수입니다. 여기가 매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실전 매매는. 어찌됐든 저하고 여러분들은 현생에서 주식 판매에서 계속 살아남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매매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2시 44분에 제가 11,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왜 매도를 했을까? 자, 차트 볼게요, 여러분들. 분봉 보겠습니다. 분봉 보시게 되면 시장이 밀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툭 꺾여버리죠. 툭 꺾이죠. 몇 시부터? 1시 딱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코스닥 지수가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대선주 밀리지, 바이오 종목군들 밀리지, 2차원지 올라갔다가 쭉 밀려버리지. 그러면 지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 SOS랩이 뭐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연동한다고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일반적인 테마주 아니고서는. 그럼 이런 애들은 물량을 줄여줘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어차피 모멘텀이 살아있으니까 얘가 제한적으로 내일까지 뭐 코스닥 지수가 밀리게 되면 더 밀릴 수 있겠죠? 그럼 거기서 저점 구간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가 눌림목이 형성이 돼버린다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장중에. 내내. 이게 여러분들 실전에서 매매하는 방법이에요. 간단하죠?
아닌가? 어려운가? 어렵습니까? 앵커님?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하시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매매 계획을 세울 때 이 구간서부터 한 20일선 정도까지 눌림목 나오게 되면 여기가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면 될 거잖아요. 이평선 기준으로. 대충 이해되시죠? 제가 이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종목군들이 뭐 이런 걸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방법이 지금이야 제가 SOS랩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만 뭐 나중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나중에는 무슨 뭐 IT,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그때의 시장을 주도를 하는 종목군들이 섹터만 바뀌는 거예요. 그 섹터가 바뀔 때 내가 잘 냄새 맡아서 어떠한 시점에서 매매 계획을 세우느냐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결정합니다. 아셨죠? 지난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 제가 수익률 보여드릴 때 볼까요 한번? 이런 것들 제가 매도 사인 다 보여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일부러 보여드린 거 아시죠? 왜? 최영도 전문가는 매도를 했네? 왜 매도를 했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끝났다고. 끝났다고. 더 이상 테마주에서 먹을 거 없다고. 중간중간에 상승은 하겠죠. 예, 개별적인 이슈들 나오면서 상승은 하겠죠. 근데 초기에 들어갔었던 이 구간에서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은 안 나온다고. 이 뒤에서 매매하지 마시라고. 백에서. 백에서 매매하지 마세요. 등에서 매매하지 마세요. 항상 앞에서. 앞에서 매매해서 수익 내고 뒤에서 움직일 때는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특별하게 내가 전문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아니시면. 중간중간에 올라올 거예요. 예,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잔뜩 매물대로 잠겨 있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퉁퉁퉁.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밀린 종목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어렵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음 종목 볼게요. 오늘 또 수익 실현시켰던 종목. 한국정보인증. 자, 이거 주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예요. AI 열중하니 통신이 뚫렸네? SKT 해킹의 사이버 보안 재강조. 이건 뭐 오늘 아침서부터 어제 주말서부터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이 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을 알고 있으면 그날 밤에 여러분들이 관련 종목이 도대체 뭐지? 쫙 이렇게 관심 종목을 열어두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럼 그 안에서 대장주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거래량 다 여기서 발생했잖아요. 보시면. 통상적으로 얘네들이 거래가 되는 애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국정보인증 여러분들 거래돼요? 안 되잖아요. 한국전자인증 거래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나마 거래가 됐던 애가 뭐 한싹이나 모니터랩 이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드림 시큐리티 뭐 이런 정도. 아톤도 여러분들 거래 대금 나왔었던 종목인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슈가 빵 떠버리니까 주말 동안에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 주식 투자한 사람들 내일 SKT 보안. 자, 그럼 우리 보안 쪽에서 뭐가 움직일까? 이거 다 리스트화 시켰을 거 아니에요. 오전서부터 다 10% 이상씩 떠서 출발했다고요. 근데 이게 SKT 이 사건 자체가 시장에서 하루 만에 끝날 거냐, 이틀 만에 갈 거냐, 3일 만에 갈 거냐, 이거에 대한 크기들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크기가 생각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가들이 이런 식으로 급등해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정보인증을 우리 회원님들과 매매를 했습니다. 몇 시부터? 자, 한국정보인증 시초가 기준 3% 범위에서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거 몇 시에 보내드렸지? 제가 이거 장 전에 보내드렸어요. 장 전에 우리. 그리고 오늘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4902로 나머지 물다 매도하겠습니다. 12시에.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매매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전장에 진행되다가 어때요? 붕 떴죠? 그리고 안 죽어. 이게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쭉 가다가 사이드로 기다가 갑자기 거래량 빵 실리면서 빵빵빵빵. 끝. 이게 여러분들 실전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방법들이에요. 이슈 있으면 그 이슈에서 내가 매매를 할 종목들을 체크를 하시고.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 이슈가 더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가 크기가 체크가 안 돼. 그럼 매매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내일 또 나올 거거든. 어차피 내일 새로운 테마들은 늘 발생해, 시장에서. 하루 만에 모든 것들을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해드린 이 원론적인 부분들을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그냥 흘리지 마시고요. 오늘 뭐 5% 먹었네, 오늘 7% 먹었네, 오늘 8% 먹었네 이걸로 끝내실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런 논리로 다른 종목, 내일 종목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구나. 눌림목에서 내일 한번 찾아봐야 되겠구나. 내일은 무슨 일이 있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게 되면 되게 재밌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월 25일 날 우리 뭐예요, 여러분들? 히든 종목으로 DOU 드렸죠. 이거 오늘 6% 올랐어요.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릴 때 이 얘기 해드렸거든요. 이 얘기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4월 달의 얘기나 DOU가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올라갔던 이유들이 다 똑같아, 이거예요. 여기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없어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때요, 오늘? 주가 차트가 이렇게 가요.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시장이 변하고 시장에서 이 내용을 DOU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시장의 패션이 어떻게 돌아가고 시장의 자금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 종목군들이 그냥 눈에 보여요. 뭐 꼭 엔터주를 할 때 DOU만 안 사셔도 돼요. 어차피 DOU 올라갈 때 하이브 올라갔죠? JYP 올라갔죠? YG 올라갔죠? SM 올라갔죠? 다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하나의 섹터가 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해당되는 종목은 모든 같은 방향을 보여준다. 그럼 내 입맛에 맞는 종목 아무나 사셔도 돼요. 개별주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주식 처음 하는데 주식에 대해서 약간 겁이 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패턴의 종목군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곧 눌림목으로도 연결이 되고 시장의 눌림목과 내 종목의 눌림목의 포인트를 찾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아셨죠? 이번 주 내내 제 강의의 주제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이야기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딱 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매매를 했었던 매도 사인도 다 보여드리고 매수 사인도 다 보여드렸던 이러한 실전 예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호흡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요.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안내 통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더 시장에서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이 팁을 만나봤는데요.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 볼 수 있는 주간 일정 정리표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정확한 흐름 짚어보면서 전문가님과 시장의 트렌드를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방법 이어서 크면함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2가지인데요. 어떤 종목을 들고 와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어떤 종목 좀 가져와 주셨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예, 일단은 좀 뭐 대형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작은 종목 그리고 내 일정에 좀 맞춰서 한번 좀 같이 좀 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로켓 배송 종목 한 종목 정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이에요. 예, 한번 볼게요. KCS라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 예, 아마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자 보자고요. 오늘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냥 뭐 KCS의 기업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도 기술적인 차트 흐름들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 요거 봐라 막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일단은 이 평은 정배열에 잘 뭐 그려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3월달, 4월달 진행되면서 시장에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4월달 정점을 지나고 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 구간 동안에 주가에 대한 한 일주일가량 계속 횡보가 되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 관점으로 놓고 봤었을 때 에너지의 웅축 과정은 어느 정도 좀 거치지 않았나라는 우리가 이제 어렴풋이 차트 흐름들을 보면서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마무리가 된 그런 시점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KCS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이슈들 한번 볼게요. 어제도 아까 제가 일정 얘기해드릴 때 요 일정 얘기해드렸죠. 양자 표준기술 전문기업 SDT 금융산업에서의 양자 컴퓨팅 활용 포럼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뭐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보안 문제가 지금 터졌죠. 그죠? 네, 이 부분들이 좀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양자 컴퓨팅, 양자 보안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이 KCS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데 이 KCS가 자체 개발한 통신 암호칩입니다. KV7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부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KCS가 포함되어 있는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미국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뭐 아이온 Q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다시 지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뭐 각광이라고 하면 좀 오버할 수도 있고 그동안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반납한 상태에서 반등에 대한 시그널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노이즈도 있어요. 이게 정말 실생활에 또는 실용화될 기술이 있느냐 아니면 정말 단기간 안에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정말 뭔가 이용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라도 다시 한번 보안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섹터에 대한 강세 흐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암호칩에 대한 자체 개발 통신 암호칩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KCS 이쪽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시장의 눌림목 구간들은 상당히 조금 의미하는 바가 좀 크지 않겠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들을 통하셔가지고 한 번쯤 시장에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좋은 보조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 로켓 배송 종목으로 KCS라는 종목을 한 종목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히든의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똑같아요. 제가 뭐 대선 테마주들 거의 뭐 이제 끝물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해드려도 오늘 속보로 나왔던 내용들이 뭐였죠, 여러분들? 1조 정도에서 지역화폐 이야기가 단독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코나이라든지 유라클이라든지 웨캐시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군들이 세 종목밖에 없긴 해요, 사실. 그 안에서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계속 지금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대선 정책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에 이 대선 기간들 탄핵의 인용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 시장에서 대선 관련 종목군들의 모든 면면을 다 체크를 해봤었을 때 이 섹터만큼은 아직은 본격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 섹터가 나온다라는 거는 현재의 대선 기간보다는 오히려 다음 차기 정권에서의 핵심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광의의 의미를 놓고 봤었을 때 전 세계가 뛰어들 수도 있는 예. 전 세계는 좀 오반가요? 예. 아마 열강들이 좀 뛰어들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좀 핫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당락과 함께 당선 시 강한 추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선 정책과 차기 정부 사업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나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하단이죠, 여러분들. 안내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하루 동안 시장이 웃거나 울거나 했을 때도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오늘의 히든 종목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KCS로 짚어주셨습니다. 보안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죠. 이 종목 관련 수혜주로 꼽히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리는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까지도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의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최영동의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 강의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KCS와 히든 종목 한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장에서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